인사이트! 안녕하세요, 트로이킹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보자 블록 집착남 2화입니다. 오늘 혼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쑥스러운데요. 오늘 기술 영상에서 블록체인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코딩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라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 집착남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행이니까? 오늘의 영상 목표는 나만의 블록체인을 직접 구현해보고 블록체인에 대한 구성 원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한 간단하게 이제 웹페이지 기반으로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부분을 웹페이지로 본다. 코드는 이제 해커눈의 데니엘 반 플라이맨이라는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개발하신 코드고요. 이 코드를 저희가 같이 리뷰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식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이 코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쓸 거예요. 다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운영체제, 뭐 윈도우라든지 뭐 맥이시면 맥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이썬은 2.0대 버전이고요. 리퀘스트나 플라스크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모르셔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따라오면 돼요. 이번 블록체인 집착남 2화는 상하편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되는데요. 상편에는 블록체인의 간단한 기본 구조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하고 사전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편에는 이제 컨센서스, 즉 이제 분산화된 노드 혹은 노드가 많이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딩된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짠 코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어떻게 동작하는 걸 짜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URL이 있고 뭐 URL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마인을 하면 채굴이 되네요. 체인에 들어가면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뜨게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을 저희가 한번 짜보고 그 블록체인을 짜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뿌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때 플라스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블록체인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웹페이지를 그냥 개발할 때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실 때 이제 가볍게 웹페이지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한번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컴퓨터로 개발을 하거나 짜기 전에는 그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구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있는 블록들에 대한 링크 혹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료 형태죠. 이러한 자료 형태를 여러 노드들이 모두가 같이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장부들, 모든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구성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들을 저희 코드에 어떻게 넣을지 계속 저희 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을 한번 뽑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정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블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뭐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전 블록에 대한 해시 혹은 타임, 언제 이 트랜잭션이 들어갔는지 등등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합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 자료 장부들이 분산화된 환경에서 갖고 있고 이 갖고 있는 것을 너랑 나랑 똑같은 걸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합의할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짜여준 이 코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짜여진 풀 코드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코드가 크게 있습니다. blockchain.py라는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erver.py라는 게 있어요. blockchain.py는 블록 구조들, 뭐 트랜잭션의 형태, 아니면은 체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에 대한 코딩 정보들이고, 두 번째로 서버에는 여러분들이 짠 이 블록체인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한테 뿌려줄지, 즉 플라스크를 사용하여서 웹페이지에 뿌려주는 방법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 대부분 머리, 몸통 이렇게 그리듯이 코드에도 먼저 함수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들은 각각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처음에 ini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new block
new transaction, 뭐 해시 함수, 그다음 전 블록에 대한 정보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몸통을 짜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블록이 어떤 구조들,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블록의 형태는 이제 인덱스, 블록이 몇 번째 블록인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언제 블록이 생성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랜잭션 리스트, 즉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줬다, 밥이 앨리스한테 줬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네 번째 프루프, 즉 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굴했을 때 마이닝의 결과들이 안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 블록 해시가 존재하겠죠. 블록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블록이 변조되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장치입니다. 이러한 블록의 형태를 유념하시면은 블록 구조를 저희가 어떻게 짜고 싶냐? 바로 이렇게 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짜게 될 텐데, 지금 해당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첫 번째 블록이다, 그다음에 언제 찍혔다, 타임스탬프가 적혀 있고, 뭐 어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 트랜잭션, 프루프, 그 다음에 전 해시 블록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이제 예쁘게 리스트 혹은 뭐 자료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바로 이게 제이슨 형태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코딩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예쁘게 저장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엑셀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엑셀 쓰시면은 예쁘게 표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리스트 형태로 뭔가 딱 이쁘게 만들어주는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을 바로 제이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슨 방식을 통해서 저희 이 정보들, 블록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예쁘게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타임스탬프 등등등의 정보들을 말이죠. 이 제이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객체 정보들을 짝짝짝짝 넣고 이제 해당 정보들을 쑥쑥쑥쑥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객체나 변수로 이제 할당을 시킬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블록 구조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기법들을 좀 이제 하나 알게 된 거죠. 이런 이제 기법들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까 몸통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몸통에 보면은 이렇게 언더바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바 이닛은 어떤 거냐면 이 해당 함수에서 해당 이제 클래스, 즉 이제 블록체인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내가 만들겠다 선언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불리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떤 걸 넣어야겠어요? 당연히 어떤 정보들,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보들을 저장해야겠죠. 그 정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코드 한 줄 한 줄 확인해 볼게요. self.chain, 이게 바로 체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블록을 하나하나씩 넣어 볼 텐데, 이를 이제 리스트 형태, 배열 형태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체인 0번 하면은 블록 0번째, 그 다음에 체인 1 하면 블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는 트랜잭션, 즉 이제 누가, 앨리스가 밥한테 얼마를 줬다에 대한 정보가 직접 들어가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적혀 있는데, new 블록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new 블록은 아직 저희가 작성하진 않았거든요. 몸통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는 new 블록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라 하죠. 가장 첫 번째 블록의 해시를 지정해 두고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이닝 결과인 프루프를 100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블록에 대한 생성을 해주시는 건데, 아직 생성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 함수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생성자에서는 바로 이 체인에 대한 정보, 블록들을 각각 저장할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둔 거고요. 이 공간과 트랜잭션을 어떻게 임시적으로 넣어둬야 할 부분들을 저장해 둔 거죠. 이제는 new 블록이라는 함수를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블록체인에서 체인, 즉 이제 블록 0번째, 블록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한 저장 공간을 마련했다면, 이제 블록 안에 정보들을 저장할 차례예요. 블록 안에 정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타임스탬프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구현하냐면 사전 형태로 구현을 할 거예요. 사전 형태라면 여러분들 이제
블록 번호하고 0번째 블록 번호, 첫 번째 뭐 이렇게 작성을 하듯이 블록 번호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도 이제 블록이 언제 마이닝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칭이 되는 자료 형태를 바로 사전 형태라고 해요. 이 사전 형태를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해당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블록 이퀄 뭐 그다음에 중괄호를 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자료 형태와 땡땡 쓰고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각각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와 프루프라는 변수값, 그 다음에 전 해시들에 대한 변수들도 미리 이렇게 선언해두고 뒤에 저희가 각각 다시 함수를 사용해서 넣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current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append라는 함수죠. 즉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체인에 블록을 삽입하는 부분까지 넣게 되어서 해당 함수는 바로 이제 블록을 새로 생성하고 체인에 넣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반환으로는 이제 함수가 실행된 이후에 블록 구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블록 구조를 다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ew 블록을 진행을 했고 new 트랜잭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new 트랜잭션이라는 이제 함수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트랜잭션을 넣는 부분이에요. 함수가 실행된 이후에 이제 트랜잭션이 삽입될 블록 번호를 반환을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웹에서 뿌릴 때 이 블록 번호에 삽입될 것이다 라고 뜨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new 트랜잭션을 하고 새로 마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다음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형태를 넣을 거거든요. 이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current 트랜잭션의 append를 통해서 앞에 있는 뭐 sender, 그 다음에 누가 송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얼마를 보낼지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똑같이 한번 코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시예요. 이 해시는 여러분들 추구장창 들었을 거예요. 아, 해시 정말 힘든데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직접 저희가 구현할 필요 없이 SHA-256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SHA-256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저희가 풀 코드 확인하실 때 이제 임포트 모시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짜놓은 코드를 빌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시면은 임포트 이제 해시 리뷰라고 해서 해시들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SHA-256을 직접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이 해시라는 함수를 저희가 어떨 때 근데 직접 짜냐?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JSON 형태로 앞에서 말씀드린 JSON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자료 형태를. 이런 식으로 형태를 뽑아진 블록을 SHA-256을 통해서 해시 다이제스트, 즉 이제 해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를 짜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스트링에 대한 정보들을 무결성을 체크할 수 있게 쭉 압축해 놓고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지금 짜놓은 겁니다. 이 해시는 나중에 당연히 사용되겠죠. 이제 POW 함수를 짜볼 시간인데요. Proof of Work, 즉 작업 증명.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컴퓨터 계산을 돌렸는지 증명을 하는 과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일단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P가 전 해시고 P 다시를 구하는 건데 P 더하기 P 다시의 해시 값이 이제 앞에 네 자리가 000인 것을 찾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해당 지금 POW 함수를 지금 코딩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valid proof라는 함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프루프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겠죠. 전 프루프와 현재 기존 프루프 두 개를 합한 것에 대해서 false일 때까지 틀리면 계속 돌리는 거죠. 틀리고 계속 돌리고 프루프를 증가시키다가 만약에 이게 맞는 이제 함수야, 이제 해시 값을 찾았어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프루프라는 것을 탁 이제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valid proof를 확인해 봐야겠죠. valid proof 함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valid proof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네 자리가 000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찾는 문제예요.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은 전 프루프와 지금 프루프에 대한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요. 그 해시에 땡땡4라고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바로 0000으로 시작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만 이제 return true, return false 이렇게 참과 거짓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해당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POW 부분에 계속 이 검증을 쭉 하다가 일씩 증가시키고 결론적으로 맞는 프루프일 때
툭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블록체인 상표에 해당하는 것은 다 짠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블록체인.py 함수를 블록체인.py 코드를 짜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서버에 뿌릴 거예요. 빨리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버.py 안에다가 웹사이트 구동 방식을 통해서 한번 개발을 해볼 거예요.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플라스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코딩 값들이 앞에 존재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할 때 URL 들어가시죠. URL 들어가실 때 뭐 옆에다가 뭐 슬래시하고 뭐시기 문자를 쓰시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잘 살펴보시면 슬래시 뭐 체인이라는 URL에는 이제 현재 블록체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슬래시 트랜잭션 뉴 부분은 이제 새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블록에 삽입하는 과정이겠고요. 슬래시 마인 같은 경우는 서버에게 새 블록을 채굴하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슬래시 체인을 들어가셔서 블록 형태, 제네시스 블록 형태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말이죠.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 함수를 통해서 새로 채굴을 할 수 있고 트랜지션 new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트랜지션을 넣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URL을 넣는다 했는데 초기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포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URL 쓰고 이제 포트 번호도 쓰는데 그 포트 번호는 저희가 간단하게 5000번으로 둘게요. 해당 부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노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UUID라고 해서 각각 이제 개개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저희가 짜놨던 블록체인.py를 사용을 하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객체를 선언하게 되죠. 블록체인을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시 체인 같은 경우는 해당 코드를 살펴보시면 체인과 그 다음에 길이, 블록이 몇 번 쌓였는지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리턴 잘 보시면은 제이슨 형태로 리턴을 하게 돼요. 이것도 다 라이브러리에 이제 제공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뒤에 2,200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200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에러가 없을 경우에 그냥 200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 트랜잭션 new라는 부분이에요. 이 트랜잭션 new라는 부분에는 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URL에다가 붙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숨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받습니다.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request.getJ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포스트 방식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면은 그거를 저희 컴퓨터가 이렇게 딱 확인을 해서 이 인덱스 부분, 타임스탬프 부분 뭐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required 하고 sender, recipient, amount 즉 송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뭐 얼마를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게 되면은 해당 URL에 보내주게 되면은 정보가 알아서 파싱이 돼서 딱딱딱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정보들이 없을 경우에 없다고 표현하고 에러를 띄우는 부분이 해당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접속을 하고 넣게 되면은 new transaction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블록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저희 웹서버에 들어가게 되고요. 반환 값으로는 블록의 제이슨 형태가 반환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블록을 채굴하는 부분이거든요. 슬래시 마인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채굴이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 슬래시 마인은 이제 블록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이제 1코인씩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어디에 구현했냐면 이 부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new transaction, 새로 이제 트랜잭션을 넣게 되는데 sender, 보내는 사람은 바로 0이거든요. 즉 뭐 운영자겠죠. 뭐 그런 부분 0으로 이제 설정해 둔 거고 recipient는 바로 방금 앞에 저희가 설정해 놨던 노드 아이덴티파이어에 보내게 됩니다. 이걸 지갑 주소처럼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mount를 보내게 됐고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해시 부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해시를 짜놨던 그 해시 함수를 사용할 건데 전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을 떠놓고 해당 블록과 같이
이제 검증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뉴 블록과 그 뒤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스폰스로 이제 내가 지금 블록이 제대로 마인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이슨 형태로 빡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 함수까지, 마인 URL까지 끝냈습니다. 끝냈네요. 네,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blockchain.py, server.py 두 가지 코드를 짜보면서 웹사이트에 뿌려보는 형태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들 분산화된 형태일 때는 체인을 서로 합의하고 체인을 서로 동기화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블록체인에 대한 구조를 가볍게 한번 짜본 형태까지만 되겠지만 다음 하편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분산화 과정을 넣는 부분을 이제 짤막하게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까지 쭉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GitHub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 GitHub 주소를 클론해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블록 집착남 2화 나만의 블록체인을 개발해보자 편 상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편에도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